여러분, 혹시 인류가 스스로 만든 재앙을 전 세계가 힘을 합쳐서 막아낸 그런 놀라운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바로 우리 지구의 방패 오존층에 관한 한 편의 과학 드라마 같은 이야기입니다. 와, 상상만 해도 정말 끔찍하죠? 그런데 이게 그냥 공상과학 영화 속 한 장면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과 몇십 년 전 우리 인류가 실제로 마주했던 현실이었습니다. 1985년에 과학자들이 바로 이걸 발견한 겁니다. 지구의 보호막, 정말로 구멍이 뻥 뚫렸다는 충격적인 사실 말이죠. 전 세계가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 바로 하늘에 난 구멍입니다. 오존층. 이건 뭐 말 그대로 우리 지구 생명체를 지켜주는 방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성층권이라는 곳에 있으면서 태양에서 오는 아주 강력하고 해로운 자외선을 싹 막아주는 거죠. 이 방패가 만약에 없었다면요, 아마 지구 생명체는 지금처럼 살지 못했을 겁니다. 아예 존재하기 어려웠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이렇게나 중요한 방패를 부순 범인이 참 아이러니하게도 한때 인류가 기적의 화학물질이라고 불렀던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름하여 염화 플루오리나 탄소, 우리가 보통 프레온 가스라고 부르는 바로 그 CFCS입니다. 1930년대에 처음 나왔을 때는요, 와, 이건 정말 완벽한 발명품이었어요. 독성도 없고 불에도 안 타고 어찌나 안정적인지 그야말로 꿈의 물질로 여겨졌죠. 그래서 정말 우리 생활 곳곳에 쓰이기 시작합니다. 냉장고, 에어컨 냉매는 기본이고요. 헤어스프레이나 무슨 세정제 같은 스프레이에도 다 들어갔죠. 그 당시엔 정말 CFS 없이는 현대 생활이 불가능하다 뭐 이럴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문제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1973년에 보고서가 하나 나와요. 이 아무 문제 없어 보이던 화학물질이 분해되지 않고 대기 중에 계속 쌓이고 있다는 거죠. 이게 왜 문제냐면 너무 안정적이라서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아무도 몰랐죠. 이 완벽해 보이던 안정성이 나중에 어마어마한 재앙을 불러올 줄은요. 하지만 모두가 손 놓고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이 위험한 진실을 세상에 알리려고 했던 두 명의 과학자가 있었거든요. 1974년 마리오 몰리나와 셔우드 롤런드라는 두 화학자가 충격적인 이론을 발표합니다. 바로 CFCS가 저 높은 성층권까지 올라가서 오존을 파괴할 거라는 주장이었죠. 하지만 당시에는 이들의 경고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이 중요한 연구가 10년 넘게 그냥 무시당하고 잊혀져 버린 겁니다. 이분들이 밝혀낸 파괴 과정은요, 들어보면 정말 소름이 돋습니다. 자, 일단 CFCS가 안정적이니까 분해 안 되고 쭉 성층권까지 올라가요. 거기서 강력한 자외선을 딱 만나면 분해가 되면서 염소라는 원자가 튀어나오는데요. 이 녀석이 바로 오존을 파괴하는 암살자입니다. 근데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이 염소 원자 하나가 오존 분자 하나만 없애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수십만 개의 오존을 연쇄적으로 파괴합니다. 정말 멈추지 않는 파괴 기계인 셈이죠. 그렇게 잊혔던 경고. 그게 다시 세상에 나온 건 바로 하늘에 정말로 구멍이 뚫렸다는 게 확인되면서부터였습니다. 이제서야 세상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1985년 남극 상공에서 발견된 이 오존 구멍, 이게 바로 10년 전 몰리나와 롤런드의 주장이 그냥 이론이 아니었다, 이건 끔찍한 현실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된 겁니다. 이제 더는 외면할 수가 없게 된 거죠. 위기감이 딱 느껴지니까 전 세계의 대응이 정말 놀랄 만큼 빨라졌어요. 10년 넘게 무시당했던 경고가 오존구멍이라는 결정적 증거가 나오자마자 불과 2년 만에 행동으로 이어진 거예요. 1987년 인류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환경협약으로 꼽히는 몬트리올 의정서가 마침내 체결됩니다. 자, 이렇게 인류가 힘을 합쳐서 CFCS 사용을 막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방패는 바로 회복이 됐을까요?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나아지기 전에 오히려 더 심각해졌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대기 중에 어마어마한 양의 CFCS가 쌓여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도꼭지를 잠궜다고 해서 욕조의 물이 바로 빠지는 게 아닌 것처럼요, 오존층 파괴는 한동안 계속됐습니다. 상황이 좋아지기 전에 최악으로 치달았던 거죠. 규제를 시작하고도 상황은 계속 나빠져서요. 2000년 그리고 2006년에는 역사상 가장 큰 오존 구멍이 관측되기도 했습니다.
대기 중에 남아있던 CFCS가 수십 년 동안 계속해서 오존을 파괴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바로 그 정점을 지나서 마침내 아주 느리지만 분명한 회복세에 접어들게 됩니다. 네, 바로 이게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과학자들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고 전 세계가 힘을 합쳐서 함께 행동하니까 우리가 스스로 만든 상처를 치유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해낸 거죠. 오존층은 지금 이 순간에도 아주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회복되고 있습니다. 오존층 이야기는 그냥 과거의 성공 사례로 끝나지 않습니다. 과학과 정책 그리고 국제적인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걸로 우리가 어떻게 지구적인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증거죠. 이 교훈을 지금 우리가 마주한 또 다른 환경 문제들에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 모두 한 번쯤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